퇴직금으로 여행 다닌 59세 대기업 간부, 이제 배달 알바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퇴직하면 멋진 여행 한번 제대로 가야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하루하루 직장에 치이고 눈앞에 업무에 허덕이다 보면 그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는 좀 쉬어야지 라는 마음이 절로 들죠. 그런데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특히 우리가 늘 말하는 은퇴 후 삶이라는 게 막상 닥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요즘 들어 점점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59세의 대기업 간부 자리에서 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위치였고 경제적으로도 웬만큼 안정적인 삶을 사셨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에 시작됐어요. 여행이야말로 평생 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과 모아둔 돈 상당 부분을 털어서 유럽, 남미, 동남아까지 정말 세계 곳곳을 다 돌고 오셨어요. 꿈은 이렇지만 돌아와 보니 통장 잔고가 예상 외로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다른 재산도 크게 여유롭지는 않았고요. 결국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면 새벽부터 오토바이 타고 배달 알바를 뛰십니다.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는데 듣는 사람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막상 은퇴해보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며 현실의 벽과 부딪히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를 막 맞이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고 들은 3가지 사례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장기 여행 후 남은 건 대출 55세 교사 부부의 고민. 첫 번째 사례는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55세 부부의 이야기예요. 두 분 다 퇴직 교사셨고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을 기대하고 계셨죠. 그래서 퇴직금 좀 받고 연금 나오면 우리도 이제 마음 편히 살아보자 하시면서 아이들은 이미 다 크고 독립했으니 2달 넘게 전 세계를 돌아보기로 결정하셨어요. 사실 교사라면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여행 한 번쯤은 할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2달 넘게 돌아다니다 보니 여행 경비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여행사 비용, 항공권, 숙박, 현지 관광, 생각지도 못한 잡비까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 계획했던 예산을 훌쩍 넘겼죠. 그렇다고 해외까지 나가서 매번 아끼기만 할 수도 없었고, 그래, 인생에 이런 때가 또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지출이 점점 과감해졌습니다. 문제는 돌아와서부터였어요. 퇴직금은 이미 상당 부분 사용했고, 남은 현금 흐름은 거의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연금은 생각보다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 번에 목돈이 확 나가버리니 집에 보수 공사할 비용이 모자라서 결국 대출을 끌어왔고요. 여행 후 집에 와서 보니 수리해야 할 곳도 눈에 띄고 매달 공과금이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서 결국은 계속 돈 쓸 구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부부의 경우 이미 예정된 퇴직금을 크게 당겨 쓴 셈이 됐고 그 덕에 은퇴 이후의 삶이 더욱 빠듯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여행은 좋았지만 그래도 노후에 대한 대비를 더 꼼꼼히 했어야 했다라는 후회를 자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2. 황금퇴직이라 불렸지만 60세의 금융권 임원의 허탈감.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직한 금융권 임원의 이야기예요. 흔히들 금융권 임원이라고 하면 퇴직금도 많고 적지 않은 자산을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사실 그분도 회사에서 꽤 높은 퇴직금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금융권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은퇴 후 지출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은퇴하면 이제 더 이상 직장 보험이나 복지 혜택을 못 누리게 되고 개인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나 세금,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등. 이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또 시간이 많아지면 돈 쓸 곳이 늘어난다는 말도 이분을 통해 실감했어요. 평소에 일하느라 바쁘면 놀 시간이 없으니 그만큼 돈 쓸 기회도 줄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친구들과 모임도 늘어나고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도 하고 싶고 나 이제 놀아도 되니까 하는 마음에 지갑이 더 쉽게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내가 금융권에서 일했으니 재무 설계는 자신 있다라고 늘 자부하셨대요. 그래서 퇴직금을 일부 여행 경비로 쓰고 일부는 투자 상품에 묶어두고 또 일부는 적금을 드는 식으로 나름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 상황이 생각처럼 안 좋았고 한동안 주식이나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봤어요. 여기저기서 돈이 새어나가는데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자녀 결혼자금 지원 문제까지 겹치니 퇴직 2년 차부터는 큰일이 생겼다고 느끼셨죠. 결국 이분도 은퇴 후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해 저축했던 돈을 깨어 쓰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처음에는 나처럼 금융권 출신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라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세금, 보험, 갑작스런 지출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리 세밀하게 지출 계획을 짰어야 했는데 그냥 감으로만 살면 안 되더라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3. 중소기업 대표의 은퇴 후 꿈 농막에서 전원생활. 근데 현실은? 세 번째 사례는 더 독특해요. 중소기업을 30년 가까이 운영하시던 대표님 이야기인데요. 은퇴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고 지방에 작은 농지를 사서 전원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제 농막 하나 지어놓고 유유자적하게 살겠다는 로망, 은근히 많은 분들이 꿈꾸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려가 보니 땅만 사두면 다 될 줄 알았던 시골 생활도 만만치 않더래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차량 유지비나 기름값도 더 나오고 당장 병원 한번 가려면 시내까지 나와야 하고 수도, 전기, 인터넷 설치비 등등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훅훅 들어갑니다. 게다가 농지를 사면 농사라도 지어볼까? 했는데 농사 짓는 일이 뭐 그렇게 쉬운가요? 농기구며 종자, 비료값, 수확 후 처리, 판매 루트 확보 등등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은퇴 후 여유롭게 살겠다던 꿈과 달리 이분도 계속해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 흐름이 거의 없으니 점점 답답해지더래요. 결론적으로 농막에서 전원생활을 하려던 계획을 접고 가까운 소도시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마저도 도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 내가 이럴 바엔 차라리 다시 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재취업을 고민 중이시라고 해요. 꿈의 은퇴 후 진짜 현실은?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 실감하게 됩니다. 여행이든 투자든 전원생활이든 처음에는 정말 예쁘고 멋진 그림을 그리죠. 인생 한 번뿐인데 이제는 나를 위해 쓰자 라는 마음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60대, 70대, 80대까지 경제적으로 어떠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설계예요. 은퇴라는 건 단순히 회사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20년에서 길게는 3040년까지 이어질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거든요. 물론 너무 현실만 따지다 보면 재미도 없고 꿈도 못 이뤄보고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인생에 있어 즐거움과 여유를 누리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 행복이 단 몇 달, 12년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여행도 좋고 취미생활도 좋고 전원생활도 좋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는 재정적 안전망이 먼저 깔려 있어야 해요. 퇴직금 전부를 여행 경비에 쏟아붓거나 혹은 무리해서 노후 대비 안 된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건 뒤늦게 고생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꿈을 포기하라가 아니라 꿈을 꿀 만큼의 기반을 먼저 다져놓자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 있다면 최소 절반 이상은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곳에 두고 나머지로 여행 예산을 짠다든지 혹은 전원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정확히 산정하고 예상 이상의 변수가 생겼을 때 대비책을 마련해 둔다든지 말이죠. 한번 망가진 은퇴 계획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미 은퇴 후 계획이 어긋나버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세상 일이라는 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재정 상태 파악, 내 통장, 적금, 보험,
투자 상품 등을 싹 다 뜯어보고 현재 순자산이 얼마인지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꼼꼼히 적어보세요. 비용 절감 방안 찾기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혹은 내가 받지 않고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숨겨진 절약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수입원 고려 일이든 알바든 내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배달 알바, 가벼운 파트타임 혹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하거든요. 은퇴했다고 해서 수입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앞서 소개했던 59세 대기업 간부분도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배달 알바를 해? 하셨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그래도 집에서 우울하게 앉아있는 것보단 낫다. 생활비라도 벌 수 있으니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체력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가짐도 달라졌다고 해요.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은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5060대에 은퇴하면 앞으로 최소 2030년은 더 살아야 하니까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가 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작정 여행이든 전원생활이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라고 뛰어드는 건 결국 나중에 더 큰 재정적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비관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연한 낙관도 하지 마시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라요. 은퇴 후에 뭔가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미리 돌발 상황을 고려하고 언제든 재정 점검과 생활 방식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가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은퇴라는 게 한순간에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 다닐 때 혹은 은퇴가 임박했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둬야 하는 장기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은퇴 후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혹시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요? 뭔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재정 상태를 파악해보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직 은퇴가 남았다면 미리 조금이라도 준비해 두세요. 꿈을 이루는 은퇴와 고생하는 은퇴는 결국 사전에 얼마나 꼼꼼히 대비했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은 은퇴 라이프를 설계하는 데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 원하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대비해 나가요.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조금 늦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언제나 희망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 생활 30년 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싶은 마음 다들 있잖아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은퇴하게 될까 하는 궁금증도 들고요. 사실 5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보게 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퇴직하고 나면 뭘 하면서 살지? 라는 고민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에도 고정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과거처럼 부모 세대가 그랬듯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무턱대고 은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등 생각보다 지출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적잖은 분들이 배당주나 부동산, 임대 같은 고정 수입에 대한 로망을 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면 얼마나 멋질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큰 갭이 존재하죠. 오늘은 은퇴 자금을 배당금에만 의지하다 결국 파산 지경까지 간 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 조심해야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함정들을 세 가지 사례로 풀어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배당금만 믿은 김 팀장의 이야기. 우선
오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김 팀장 52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40 후반쯤부터 주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죠. 뭐 배당 주면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매년 이자처럼 돈이 들어오니까 은퇴 후 내 생활비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초반에는 나름 탄탄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도 잘 관리했고요. 게다가 운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시세 차익도 살짝 맛봤죠. 그러니 은퇴해도 괜찮겠다 라는 자신감이 붙더랍니다. 문제는 본격 은퇴를 한 후부터였습니다. 회사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 점심이나 저녁 모임에 더 자주 나가게 되었고 짬이 생기니 여행도 한 번씩 가고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해보려다 보면 생각보다 비용이 커집니다. 자녀가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 등록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요. 그뿐인가요?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배당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게다가 회사에 다닐 때와 달리 주가 하락기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원금 대부분이 배당주에 묶여 있었거든요. 결국 모아둔 종잣돈은 점점 줄고 배당금은 생각처럼 나오지 않으니 생활비 충당이 힘들어집니다. 보수적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배당주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던 게 화근이었죠. 분산 투자도 아니고 주식 이외에 다른 자산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 하락의 타격이 크고 배당이 축소되니 다른 수입원도 없었습니다. 은퇴하면 다시 직장을 잡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당장에 큰 돈이 들어올 일도 없고 파산한 기분이 이런 거구나.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집 한 채면 충분? 황 과장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황 과장 55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내 집 한 채만 있어도 자산이 꽤나 되는 시대였고 30대 후반부터 꾸준히 대출 갚으며 집값 상승을 누렸죠. 주식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어차피 오르는 건 부동산이 최고지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의 대부분을 집 한 채에 올인해 놓은 상태였어요. 다른 금융 자산은 거의 없고 연금도 최소한만 들고 있었죠. 퇴직을 하니 아쉬운 점이 생깁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 현금 흐름이 없어요. 집값이 오른다 해도 결국 그건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월세나 전세를 주고 이사를 하든가 집을 팔아서 차액을 실현해야 하는 상황이 왔죠. 그런데 막상 집을 팔자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자녀들 학교 문제도 있겠다 쉽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와 세금, 아파트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이 만만찮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니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덜컥 아파트 값이 조정장에 들어서면 이번에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질까? 조바심만 커집니다. 그러다 대출 이자율이 갑자기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자 문제가 확 터졌어요. 월급이 있을 때야 어느 정도 버틸만 했지만 은퇴한 마당에 관리비, 공과금, 세금 이런 것만 해도 월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대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노후가 든든하겠지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이게 황 과장의 결론이었습니다. 3. 계획 없는 조기 은퇴의 함정. 박 부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박 부장 58세입니다. 이분은 가족과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좀 빨리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부장까지 달았으니 어느 정도는 벌었다고 생각했고 회사 생활이 너무 지겨웠다는 것도 큰 이유였죠. 그래서 55세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어요. 나는 이제 자유다 싶었고 남은 퇴직금으로 회사 근처 상가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상가 임차가 잘 안 맞춰졌다는 겁니다. 지역 경기나 상권 흐름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퇴직금이랑 대출까지 끼워서 덜컥 상가를 매입해버린 거죠. 한두 달 빈 상가가 되니 대출 이자는 그대로 나가는데 월세 수입은 전혀 없고
월세 받고 나서도 임차인이 자꾸 바뀌면 또 리모델링 비용도 나갑니다. 결국 남은 퇴직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계의 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죠. 여기에 더해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생활 패턴이 달라졌어요. 가족과 종종 여행이라도 가고 고급 레스토랑도 한 번씩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지출은 생각보다 금방 커집니다. 결국 노후 자금이 빠듯해지니까 가족 간의 갈등까지 생깁니다. 괜히 일찍 은퇴해서 이 고생을 하나 자책이 들기 시작했죠. 계획 없이 조기 은퇴하는 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들 내가 준비를 잘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재테크도 안전하다는 쪽으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은퇴 후 지출 구조나 시장 변동성, 그리고 계획 없는 은퇴의 위험성 같은 요소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 세 사람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자로 끝내기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분산 투자.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배당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배당주를 선택하더라도 여러 업종과 종목에 걸쳐 분산해서 투자해야 하고 주식 이외에도 예적금, 채권, 펀드, ETF, 현금성 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혼합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현금 흐름 계산.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끝? 절대 아니죠. 아무리 자산 가치가 높아도 그것이 현금으로 바뀌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은퇴 후에는 매월 필요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유 자금 마련. 계획 없이 조기 은퇴를 하면 무의식적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는지, 혹은 최소 12년은 버틸 만한 비상금을 확보해 두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충격 흡수가 가능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출 통제와 라이프 스타일 점검.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처럼 돈을 쓰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그에 맞춰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해야 하죠. 재취업, 파트타임,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전문가 상담. 내 상황에 맞는 은퇴 전략을 세우려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금융 전문가,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서 되겠지라는 태도로 큰 돈을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50대 대기업 팀장, 배당금에 의지하다 끝내 파산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세 가지 사례를 나눠봤습니다. 은퇴는 멋진 인생 이막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평생 벌어온 소득 구조가 끊어지는 위기일 수도 있어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김 팀장, 황 과장, 박 부장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정작 은퇴 후 돈이 모자라거나 잘못된 투자로 고생하는 모습은 그리 드물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고민하고 있을 분들 덜어 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장 내일 은퇴해도 괜찮을 만한 체력을 키워놓는 것이에요. 자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연금 같은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조기 은퇴를 고려하신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여유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나야 뭐 아직 40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월 금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은퇴 생활,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봅시다. 61세 증권맨 퇴직 1년, 아내와 하루 24시간 붙어 살자 생긴 충격적 변화. 서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은퇴 후 부부 생활, 이게 맞아? 은퇴하면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아내와 도란도란 대화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를 때가 많다. 61세에 증권사에서
퇴직한 김영수 씨가며 30년 넘게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했고 이제는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렜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상황이 이상했다. 아내와 24시간 함께하는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혼 생활 35년 차에도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이 보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기 일쑤였다. 회사 다닐 때는 몰랐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아내가 알아서 밥 차려주고 말 몇 마디 주고받고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사사건건 부딪혀요. 김씨 부부만 이런 게 아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다. 은퇴 후 부부 생활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은퇴한 남편들은 자신이 쓸모없어진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고 아내들은 남편이 집안의 질서를 깨뜨린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은퇴 후 부부 생활이 흔들리는 이유와 해결책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집에서 상전 노릇하던 남편 결국 쫓겨났다. 이동수육 12세 씨는 공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다. 아내와 38년을 함께 살았고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퇴직 후 6개월 만에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졌다. 퇴직하고 나니 아내가 나를 너무 귀찮아 하더라고요. 집에 계속 있으니까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라며 짜증을 냈어요. 이 씨는 집에서 왕처럼 대접받고 싶었지만 아내는 달랐다. 아내에게 집은 나만의 공간이었다. 남편이 회사에 있을 동안 자신의 리듬대로 살았고 하루 종일 남편이 있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됐다. 결국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였고 이 씨는 제발 밖에 좀 나가라는 말을 듣고 한동안 친구 집을 전전해야 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남편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외출하는 습관을 만들고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 2.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화는 줄었다. 고동환 65세 씨는 제조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60세에 은퇴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려 했지만 오히려 대화가 줄어들었다. 회사 다닐 때는 퇴근하고 와서 하루 일과 얘기하고 주말이면 아내랑 외식도 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매일 같이 있다 보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내도 저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귀해서 대화가 많았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대화가 단조로워지고 결국 소통이 줄어든 것이다. 해결책 부부가 각자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려면 각자 배우거나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각자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루의 일정한 시간은 꼭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3. 경제적으로 불안해지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김성준 59세 씨는 조기 퇴직 후 프리랜서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은퇴 전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퇴직 후 돈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다. 퇴직금이랑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생활하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줄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예전처럼 소비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 불안이다. 남편은 돈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걱정이 커지고 아내는 왜 갑자기 돈을 아끼라고 하느냐며 반발하게 된다. 결국 경제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진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부부가 생활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부부 생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은퇴 후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아내의 생활 패턴을 침해하는 문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도 대화가 줄어드는 문제, 경제적 불안이 부부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하지만 해결책도 있다. 집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각자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고 대화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기.
경제적 계획을 함께 세우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기. 은퇴 후에 부부 생활이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작은 변화만 있어도 부부의 행복은 달라질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며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만들어 보자. 은퇴 후 부부 생활,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방법.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주요 원인은 생활 패턴의 변화, 소통 부족, 경제적 불안 등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런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뇌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후 부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 은퇴 후 우울감, 남성은 더 심각하다. 뇌과학적 근거. 남성들이 은퇴 후 부부 갈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감소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일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은퇴와 함께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커진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활동성이 줄어든 남성들은 도파민 수치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한다. 반면 여성들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일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비교적 적응이 빠르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이 필수다. 운동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를 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 사회적 활동. 사람들과 대화할수록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가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배움.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가 활성화된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남성은 은퇴 후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싸우는 이유. 심리학적 근거. 사람들이 장기간 함께 있으면 친밀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하루 45시간 정도 서로 대화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 1215시간 이상 붙어 있으면 사소한 문제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MIT 인간관계 연구소에서는 사람은 일정한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말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하면 상대방에게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쉽게 실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결책. 각자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일과가 필요하다. 하루 최소 23시간 정도는 서로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부부 사이에서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지나친 친밀감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3.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과학적 방법. 행동경제학적 접근. 은퇴 후 재정 문제는 부부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다. 은퇴 전에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은퇴 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로 갈등이 발생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의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 돈보다 감정에 따라 소비하는 경향이 크다. 즉, 은퇴했으니 아껴 써야 한다는 인식보다 평생 벌었으니 이제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심리는 단기적으로만 행복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을 초래한다. 해결책. 은퇴 후 소비 패턴을 재설정해야 한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명확히 구분한다. 소비 계획을 부부가 함께 수립하여 합의점을 찾는다.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예산을 설정한다. 즉, 감정에 따른 소비를 줄이고 논리적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 결론. 은퇴 후 부부 생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은퇴 후 부부 생활이 힘든 이유는 뇌의 화학적 변화, 지나친 밀착 관계, 그리고 경제적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도 충분하다. 뇌 활성화를 위한 운동과 학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각자의 시간을 유지하며
부부 관계에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감정적 소비를 줄이고 논리적 소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은퇴 후에도 부부가 행복한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다.